레벨 1을 통과를 하셨을 거니까 레벨 2를 들으시는 걸 거고, 일단 뭐 잡소리 다 빼고 바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아마 레벨 1에서는 제 강의를 아마 거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강의 스타일이 어떤지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벨 1 때도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이제 제가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 교재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레벨 2는 더해요. 예제가 별로 없어요. 말로 계속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했던 것처럼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거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필기를 좀 하시던가, 아니면은 우리 중간에 브레이크 하기 전에 칠판 안 지우잖아요. 그때 찍으시던가, 그 패턴은 똑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3시간 지금 30분 강의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라서 중간에 2번은 짧게 쉴게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하고 좀 쉬고 1시간하고 좀 쉬고 그렇게 제가 시간을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레벨 2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레벨 1하고 좀 달라요. 이 레벨 1에서 우리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을 여러분들 그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레벨 1에서 여러분들 과목이 공부 양이 제일 많다고 느껴지는 과목이 뭐예요? 이 FRA일 거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회계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회계사들도 이 시험 많이 치니까 그런 친구들이야 뭐 어차피 회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경영학과를 나와도 회계를 잘 들으시지 않았던 분들은 이 레벨 1 수업을 들으면 토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PP다. 그럼 PP 관련된 LOS도 되게 내용이 많아서 이게 공부하면 잊어먹고 뭐 그런 느낌? 근데 시험을 쳐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뎁스는 어떤 느낌이던가요? 그렇게 깊진 않죠. 이렇게 말하면 나 욕 들어 먹을라나? 시험을 떨어지신 분들은 혹시 또 화낼지 모르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어떤 그 difficulty의 레이팅을 본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레벨 1 시험이. 근데 레벨 2는 조금 달라요. 어프로치가. 탑픽이 확 줄어요. 대신에 뎁스가 쫙 들어가요. 그래서 레벨 2는 레벨 1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에 범위가 좁아지니까 이해가 되고 나면 훨씬 더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리뷰 수업을 하면 레벨 1은 솔직히 3시간씩 3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레벨 2는 3시간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그 정도 느낌? 그러니까 공부량이 훨씬 더 컴팩한 거죠. 단언컨대 A4 용지로 좀 빡빡하게 쓰는 여러분들 그런 정리라면 단언컨대 앞뒤로 3장 정도? 그 정도면 내용 정리는 끝나요. 반대로 말하면 레벨 1은 내용을 많이 정리해야 되는데 레벨 2는 내용은 컴팩한 대신에 그 내용 갖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깊게 나오니까. 레벨 1은 왜 단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레벨 2는 세트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나온다고. 그 문제만 한 2장만, 두 페이지 반 나와요. 그럼 그 문제를 읽고 그 밑에 문제가 한 6, 7개가 나온다고. 그럼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 2는 조금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레벨 1보다. 그래서 레벨 2는 정규 수업 때는 여러분들 저희 부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요. 그 스웨이저 1, 레벨 1에서는 제가 스웨이저 문제도 안 풀어주는데, 본문에 있는 것만 좀 풀지. 근데 레벨 2는 스웨이저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 갖고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책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커리큘럼북 있죠? 두꺼운 거 받은 거? 뎁스가 깊다고 하니까 그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 무모한 놈들 짓을 하는데, 본문 내용은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 본문 내용에서 필요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빠지는 것들은 충분히 보완해 설명해 주기 때문에, 대신에 그 책은 뭘 활용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 뒤에 그 챕터 끝날 때마다 뒤에 문제가 set problem이 한 3개, 많으면 4개까지 있는데, 그럼 거기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된다고. 거기 있는 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내용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문제 정도는 정규 수업 때 같이 풀어나가셔야 돼. 그리고 시험치기 막판에 여러분들 다다랐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코스피에서 나눠주는 여러 가지 또 우리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리뷰 때 또 수업하는 교재들, 거기 있는 문제 좀 풀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레벨 2의 이제 테마가 이제 어떤 테마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릴게요. 레벨 2 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CFA 강의를 한 1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레벨 2 뭐 나와요? 라고 하면 레벨 2는 탑픽을 내가 딱 찍어요.
보통 몇 문제 나오냐면 보통 2문제는 기본이고 조금 많이 나오면 3개 나와요. 이 FRA 시험이. 그럼 2개는 베이직이고 하나가 더 붙거나 안 붙거나. 작년도에는 3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전엔 2개 나왔고. 자, 그럼 2개 내지 3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레벨 2에서 배우는 탑픽이 몇 개의 탑픽을 배우냐면 5개의 탑픽을 배워요. 그러니까 5개의 탑픽 중에서 2개 내지 3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테마가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5개 테마가 로테이션으로 2-3개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2개는 나오는 테마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연결, 그 다음에 여러분 퇴직연금 회계처리 요 2개는 깔고 시작해요. 그럼 그 2개는 일단 기본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을 때 나머지 3개에서 뭐가 붙을 거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들으면서 그래? 그럼 5개 중에 2개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 2개를 공부한다고 해서 2개를 맞추질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 2는 우리 소위 말하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뭐가 나올지 다 알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 당황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레벨 2는. 그냥 이게 나올 거다라고 했던 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지금 제가 백해서 돌이켜보면 한 번도 레벨 2는 예상치 못했던 테마가 나왔다.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거죠. 다만 예상치 못했던 테마가 나왔다라고 몇 년 전에 한번 그 피드백이 나왔던 적은 어떤 거냐면 2개는 당연히 나왔었고 셋 중에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탑픽이 하나 있었다고요. 거진 안 나오는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테마 그게 하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머지 3개 테마 중에서도 이 3개 중에 요거는 너무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잘 안 나오니까 그 나머지 2개를 준비했는데 보통 준비 안 했던 나머지 탑픽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많이 안 나왔던 테마인데 라고 당황했었던 정도가 좀 예측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도 2개는 항상 똑같이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그렇게 썩 이제 뭐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패턴도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해요. 루틴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이해만 잘 되면은 레벨 2는 오히려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레벨 2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탑픽이 몇 개 탑픽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5개 탑픽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 강의를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기업체 연수원가도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강의보다 화상이 쫙 들어오고 요즘 TV 프로그램도 왜 가수가 노래 부르면 쭉 영상 나온 다음에 거기서 막 다 보고 하잖아요. 처음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나중 되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뭐 혼자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보고 강의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게 뭐 무인도에 사람 본 것처럼 너무 반가운 거죠. 여러분들 앞에도 강의하기 진짜 간만이라서 되게 뭐라고 하나 좀 뭐라고 하나 어쨌든 설레기도 하고 간만에 자, 강의를 20년 가까이 했는데도 이렇게 간만에 강의하면 좀 어색해요. 자, 어쨌든 레벨 2 테마가 5개의 테마가 있는데 일단 무슨 테마를 우리가 공부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테마가 여러분들 뭘 배울 거냐면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걸 배워요. 참고로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 레벨 1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레벨 2에 그대로 나오면서 탑픽은 비슷한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이런 탑픽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FRA는 레벨 1에서 배웠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테마예요. 그러니까 레벨 1에서 배웠던 걸 난 기억을 하나도 못해 라고 해도 공교롭게 레벨 2는 또 쫓아가져요. 레벨 1이랑은 좀 끊기는 느낌? 조금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제가 다시 레벨 2 설명 드리니까 레벨 1 나 잊어먹었는데 어떡하지? 그때 내가 정리했던 거 다시 읽어봐야 되나? 일단 정리된 것도 없죠 지금. 그래서 레벨 1을 좀 잊어먹어도 레벨 2를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다시 배워보자라고 해도 쫓아가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건 기억나야 되죠. 재무제표가 뭐다?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게 돌아간다? 제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역학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갔던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는 뭘 배우는 거냐? 우리 레벨 1에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자, BS를 딱 떠올리면은 여러분들 내가 자산 쪽에 항상 제가 비유했던 이 대동맥 줄기 라인이 있다라는 거. 그 대동맥 줄기 라인이 알다시피 우리 PP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리시버블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마지막으로 캐시로 가는 거다. 캐시가 다시 PP의 신성장 동력에 리인베스트가 되고, 그
그 심장에 다시 뛰어서 캐시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로 기업이 오퍼레이팅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뭘 배웠냐면 PP를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 다음 인벤토리도 많이 배웠었고, 그 다음에 리시버블 쪽은 수익 인식 쪽에 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캐시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서 배웠었고, 그렇게 우리가 쭉 배웠던 건데, 조금 배웠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빠진 내용 중에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실무적으로 분석해서. 그런데 우리가 빠진 내용 중에 자산 쪽에 중요한 게 뭐가 빠졌냐면, 우리가 캐시를 들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 자, 재투자를 했습니다. 재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재투자를 하고 나도 현금이 남아요. 그럼 그 현금을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가입한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회계처리를 배운 적이 레벨 1에서는 살짝 배우고 넘어가요. 살짝 배운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투자했을 때 held for trading, available for sale security, 그 다음에 held to maturity 이렇게 구분해서 fair value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amortization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net 태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OCI에 반영해서 AOCI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 정도까지 배웠던 게 여러분들 레벨 1인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배우는 게 레벨 2의 첫 번째 테마예요.